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우승 후보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이라크와 2023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2차전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40년 만에 이라크의 승리입니다. 전반전에만 2골을 내주는 졸전을 펼쳤는데요. 베트남전의 악몽이 재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전 극적으로 이겼지만 일본에게는 2차전 확실한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모리아스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은 아사노였습니다. 그리고 2선에는 미나미노, 쿠보, 이토가 출격했고요. 3선에는 모리타와 엔도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풀백은 이토, 다니구치, 이타쿠라, 스가와라가 지켰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스즈키가 켰습니다. 우승 후보 일본에 맞서는 이라크의 제수스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꺼냈습니다. 최전방은 후세인이 나섰습니다. 2선에는 자심, 바예시, 아민이 출격했고요. 3선에는 푸트로스, 일 암마리가 호흡을 맞췄습니다. 포백에는 알하자이, 술라카, 나틱, 알리가 지켰고요. 골키퍼 장갑은 하킴이 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일본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수비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전반 11분 미나미노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던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16분과 33분 응우엔가 팜투온 하이에게 실점하면서 역전당했죠. 다행히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재역전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베트남에게 이미 전반전에 2골이나 때려 맞으면서 아시안컵에서 단점을 드러낸 일본입니다. 때문에 이라크는 일본을 상대로 초반 공략을 성공시켜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고질병이란 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일본이 전반 4분부터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요. 좌측에서 날아온 이라크의 크로스를 일본의 스즈키 골키퍼가 잘못된 펀칭을 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이 공은 곧바로 후세인에게 날아갔고 후세인은 지체하지 않고 강력한 헤더슛으로 골망을 갈라버렸습니다. 이 실점으로 일본의 골키퍼는 맨유의 오나나의 별명을 따서 쪽나나라고 한국 팬들에게 조롱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전반 초반 실점이기에 빠른 시간 안에 동점골을 뽑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본이 전반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공격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점골 기대가 컸는데요. 그런데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은 더럽게 손쓰는 거친 축구를 하는 민족이라고 혹평했던 말이 무색할 만큼 더티한 플레이가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이토가 이라크 선수의 턱을 무릎으로 직통으로 가격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뭐 축구는 발로 하는 스포츠니까 니킥으로 조져야 한다고 알려주는 건가요? 결국 일본은 별다른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오히려 또 일격을 맞았는데요. 이라크는 센터 서클 좌측에서 볼을 탈취한 뒤에 전력 질주하면서 박스 안에서 크로스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려 들어오는 후세인이 런닝 헤더로 꽂아 넣었습니다. 이건 크로스를 막는 수비수들의 안일함도 있었고 뛰어 들어가는 후세인을 마크하는 마크맨의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의 경기를 분석하자면 공격력은 준수하나 수비력에서 구멍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만난다면 집중적으로 역습과 제공권을 노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반에도 일본 수비의 허술함은 계속 드러났습니다. 53분 센터서클에서 바로 나간 이라크의 스루 패스가 골키퍼와 제대로 된 1대1 찬스를 맞이할 뻔했는데요. 하지만 스가와라의 태클로 겨우 저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라크 역습에 두들겨 맞던 일본이 만회골을 기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56분에 PK를 얻는 듯 싶었는데요. 하지만 VAR 결과 취소가 되면서 운까지 따르지 않았죠. 관중석의 일본 팬들은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축구용 개인적으로는 패스를 상당히 잘하고 결정력도 나쁘지 않지만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전방 압박과 수비 리커버리가 되는 축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반 66분에도 이라크는 쐐기골을 기록할 뻔했습니다. 박스 안에서 이라크의 터닝 슈팅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일본의 수비수들이 순식간에 압박을 붙어줘야 했지만 슈팅을 허용할 만큼 압박이 약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수비진의 느슨한 압박 능력 때문에 이라크 선수들에게 슈팅을 그냥 허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후반전 막판이 되자 일본의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이 드디어 이라크에게 패배하겠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을 차리나 싶었는데요. 81분 미나미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한 방 있었습니다. 크로스가 정확히 날아갔는데요. 하지만 마에다가 세모 헤딩을 보여주면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2분이 돼서야 일본의 추격골이 터졌습니다. 일본의 코너킥이 날카롭게 휘어져서 들어갔고, 이를 일본의 엔도가 헤더골로 연결하면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골이었죠.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도 시계를 쳐다볼 만큼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허나 일본의 관중들은 흥분하면서 동점골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 뜻이 통했을까요? 도안 리치가 박스 안 결정적인 상황에서 후지산 대폭발 슛을 기록하면서 일본 관중들의 가슴을 뻥 뚫어줬습니다. 결국 경기는 2대1, 이라크가 40년 만에 일본을 잡아내면서 승리했습니다. 이라크에게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 오늘 경기였습니다. 이라크 축구 팬들에게는 축하한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 총 요약과 함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점유율 72%를 차지하면서 많은 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유율만 높다고 승리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일본이 공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문제였는데요. 총 슈팅이 15개로 이라크보다 7개나 더 많은 슈팅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통계로만 추정해서는 안 되는 역설적인 포인트가 있죠. 이 많은 슈팅 찬스는 후반 막판에 추격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슈팅을 날리면서 찍힌 슈팅 숫자입니다. 결국은 슈팅 숫자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경기였다는 것이죠. 일본은 전반전 슈팅 3개를 기록했고 유효 슈팅은 0개였습니다. 게다가 눈에 띄는 부분은 코너킥이었습니다. 이라크가 단 한 번의 코너킥도 없이 2골을 넣은 반면에 일본은 무려 13개의 코너킥이 있었습니다. 후반 막판 엔도의 한 골이 코너킥에서 터지기는 했지만 수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놓친 부분도 일본의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번 경기에서 일본의 빌드업 디테일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을 가진 팀은 항상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해서 정교하고 디테일한 전술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질 못했고 결국 위협적인 슈팅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빅 찬스가 적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슈팅 대비 유효 슈팅 비율도 상당히 떨어졌죠. 그리고 이란에게 40년 만에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는 느슨한 전방 압박과 상대 역습에 취약한 수비입니다. 작정하고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준비해온 이라크에게 정말 허술하게도 역습을 잘도 허용했습니다. 뻥뻥 뚫리는 수비력 때문에 일본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는 패배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죠. 이로써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경기를 보고 일본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일본 팬들이 한국이랑 결승전에서 맞붙는다면 어떻겠냐는 질문에 일본 네티즌이 예선이나 통과하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당신들이나 예선 통과할 걱정을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지속에 큰 힘이 됩니다.